자, 다음은 과제 28번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생긴 걸 보아하니 그죠? 어떤 사출품이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구조가 일단 그 큰 테두리 통이 있고, 그리고 안쪽 내용물을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손잡이로 보이는 대상이 있네요. 좌우 대칭이다, 그죠? 좌우 대칭 형상이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요 큰 통부터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안쪽 칸막이 그리고 손잡이 그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는 방법은 무한가지입니다. 딱 봤을 때 나는 이래 그려야 되겠다고 자기가 아는 만큼 설계 방법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늘 익숙하게 하던 방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기능을 많이 써봐야 되고 또 그 중에 제일 좋은 유용한 기능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저 따라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닥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도면의 치수가 바닥에 여기가 목깎이가 들어가 있는데 목깎이 전에 요거 각도진 선과 바닥 베이스 선이 만난 지점에서 반대 지점까지 100mm죠, 그죠? 얘를 기준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면이고 측면에서는 50이다, 그죠? 그러니까 100 x 50짜리 직육면체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옆에 75도로 이렇게 각도가 나와 있는데 이 테이퍼는 따로 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0 x 60에 높이가 22짜리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하던 걸 지우고요. 파트를 다시 열고 저장하고 과제 28번 파트 28번 저장. 자, 이제 스케치로 진입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항상 이렇게 대칭일 때는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려 놓으면 편합니다. 나중에 얘를 반으로 잘라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반만 그려서 대칭을 할 수도 있고. 자, 말 나온 김에 대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로가 50이었으니까 여기 25, 세로가 100이었으니까 여기는 50, 그죠? 나가서 패드로 20만큼 뽑아줍니다. 이렇게. 자, 도면을 다시 보면 75도로 이렇게 다 위로 뻗쳐 있죠. 이렇게 테이퍼가 져 있습니다. 앞에서 봐도 25, 옆에서 봐도 75, 옆에서 봐도 75. 그래서 뺑 돌아가면서 각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저희 필렛 그 밑에 챔퍼 그 밑에 드래프트 앵글이라고 있죠. 드래프트 앵글. 이걸 클릭합니다. 생긴 게 딱 봐도 사다리꼴처럼 생겼죠, 그죠? 우리가 각도 줄 부분이 여기랑 여기 75도다, 그죠? 75도. 도면을 보면 여기가 75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15도가 됩니다. 그래서 15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금 프리뷰가 안 되죠.
프리뷰가 안 된다는 거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고, 밑에 보면 뉴트럴 엘리먼트라고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중립축을 중립이 될 요소를 선택하는 건데요. 자, 클릭을 하셔서 밑을 기준으로 위로 각도가 올라가니까 밑에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15도가 딱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15도. 자,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프리뷰를 누르면은 이렇게 각도가 밑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린다.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프리뷰하면 밑을 기준으로 이렇게 각도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자,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OK. 그럼 이렇게 각도가 딱 15도만큼 이렇게 각도가 지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 드래프트 앵글 기능을 안 쓰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포켓으로 한번 자르고, 그죠? 그다음 이쪽으로 포켓을 한번 자르면 되는데, 그럼 너무 좀 번거로워지겠죠. 두 번이나 작업을 해야 되고, 스케치를 다 해주고 또 포켓으로 두 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필수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드래프트 앵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thickness 1mm,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된 부분에, 여기는 표기가 돼 있죠, 3mm로. 표기가 안 된 부분은 다 1mm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1mm 돼 있죠. 여기 칸막이가 1mm고, 여기는 각도가 이렇게 양쪽으로 3도씩 해서 총 6도로 이렇게 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1mm 쭉 돌아가면서 1mm입니다. 자, 얘를 1mm를 두께를 주기 위해서는 또 똑같이 스케치를 그려갖고 패드로 파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귀찮잖아요. 스케치 다시 해야 되고 포켓 해줘야 되고. 이거를 한 방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서 그거는 밑에 쉘이라는, 요 보이죠? 이렇게 안쪽에 까맣게 파진 거, 일정한 두께로 파진 요 기능을 쓰면 됩니다. 요 기능을 쓰기 전에 이 두께들이 R값을 타고 다 이렇게 R값을 다 타고 가죠. 여기 R 지는 부분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필렛을 먼저 주고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아래쪽에 R 값은 5입니다. 5.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15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5부터 먼저 주겠습니다. 자, 엣지 필렛 누르시고 여기에 15 됐죠? 그 다음에 밑에는 5입니다. 클릭하셔서 위에를 먼저 주면 여기를 줬을 때 한 방에 다 돌아가거든요. 여기는 5. 오케이. 바깥 형상은 지금 똑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께를 줘보겠습니다. 자, 쉘을 눌러서요. 1mm 지금 들어가 있네요. 기본으로 1mm 주고 Paste to Remove, 두께를 안 주고 제거할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두께를 줄 부분을 선택해도 되는데 제거할 부분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거는 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일단 제거할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두께 안 들어가죠, 그죠? 여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 바깥 형상에서 두께가 1mm 들어가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4분의 1만 그렸으니까 대칭을 지금 해도 되고요. 나중에 다 전체를 다 4분의 1 완성하고 대칭을 시켜도 되는데, 일단 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 대칭은 나중에 두고 이쪽 방향으로 앞뒤로 대칭을 줘보겠습니다. 자, 대칭은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에 있는
요 미러 요 기능 눌러가지고 대칭되는 면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를 눌러도 됩니다. 지금 이 면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딱 센터를 맞춰서 그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 면을 그려주든지 약간 귀찮은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글로벌 좌표계를 미리 염두에 두고 그리게 되면은 요 평면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반튼. 자, 반튼은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칸막이 그릴 거거든요. 자, 칸막이 그리기 위해서는 자, 새로 파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파트.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칸막이 요것도 하나 그려서 대칭 시킬 거예요. 반만 그려서 대칭 시켜도 됩니다. 대칭 이쪽으로 또 대칭. 자, 얘도 생긴 게 보니까 위에는 1mm고 여기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각도가 커집니다. 아래쪽이 튼튼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죠? 안 부러지게.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그린 다음에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두께를 1mm를 줘서 패드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드래프트 앵글로 각도를 줘 보겠습니다. 자,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에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만 그려줘 보겠습니다. 자, 생긴 거 대충 이렇게 해서 대충 여기까지 오고 각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도면 보면은 요 각도 타기 전까지 길이가 50이죠, 그죠? 우리는 반이니까 25 이렇게 25. 그다음에 여기가 30도죠, 그죠? 30도. 여기가 30도. 그다음에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바닥입니다. 잘 봐야 돼요.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6mm입니다. 그럼 여기서 6mm 줘도 되고 여기서 5mm 줘도 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6mm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2mm 12. 자, 여기는 유니온 트림으로 다 날릴 거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면 됩니다. 안 줘도 되고요. 60 여기는 15 이렇게 대충 형상이 됐다, 그죠? 그래서 스케치에서 나가줍니다. 자, 스케치는 이쪽에다 그렸고 칸막이는 요쯤에 있잖아요, 그죠? 위치가 20 정도. 얘 중간이 여기서 반이니까 10 정도 먼저 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패드로 클릭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 중간까지가 10이고 두께가 1mm니까 10.5 10.5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 9.5 하면 두께 1mm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6도입니다. 6도고 6도니까 반이니까 3도씩이죠, 그죠? 좌우로 3도씩. 자, 드래프트 앵글 해서 여기 있죠? 요면과 요면을 3도. 그다음에 중립면을
여기서부터 가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기준 1mm 해놓고 밑으로 뻗으니까. 자, 그래서 프리뷰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지금 잘리는 형상이죠, 그죠? 잘리니까 반대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퍼지는 형상으로 이렇게.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유니온 트림 배웠으니까 유니온 트림에서 필요 없는 부분 날리겠습니다. 자, 요거에서 파트 바디 2에서 유니온 트림 됐죠? 그 다음에 제거할 부분 선택하시고요. 어디를 여기를 또 여기를 해서 프리뷰를 눌러보면 이렇게 딱 붙었다, 그죠? 깔끔하게. 네. 이 기능을 안 쓰면 또 스케치를 요 다 똑같이 따줘야 되겠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주는 게 깔끔합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이, 이, 이 그릇의 형상이 바뀔 경우에는 얘의 스케치 형상도 같이 바꿔줘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유니온 트림을 하면 이 형상이 이 형상이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유니온 트림 하기 전에 자, 여기서 우클릭 하셔서 F 누르면 이 바디에 밑줄이 쳐지면서 포커스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자, 우클릭해서 F입니다. 해서 그 다음에 대칭 해줘야 되죠. 대칭. 마찬가지로 이 평면, YZ 평면에서 대칭.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제일 상단에 상위 파트 바디에 우클릭해서 F 누르면 이렇게 됐죠. 그죠? 이제 여기서 미러 하면 통째로 이제 복사되는 겁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잡이 그려볼 텐데요. 손잡이 보면 끝단이 좀 뭔가 동그랗다, 그죠? 잘려 나간 느낌이다, 그죠? 자, 섹션 AA 여기서 잘라서 손잡이 있는 부분을 딱 잘라서 봤을 때는 단면이 이렇게 일정한데, 그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 네모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꺾이면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는 단면이 바뀐다. 그대로 오면 좋은데 여기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줬습니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변한다. 형상이 점점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으로 먼저 배웠던 그 기능 인터섹트 기능을 써서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인터섹트 기능을 안 쓰고 그리면 이렇게 단면이 일정하게 해서 이쪽으로 쭉 뺀 다음에 여기를 포켓으로 잘라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그려도 되고요. 인터섹트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쪽으로 해서 단면을 균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새로 바디를 하나 만들고요. 인서트 바디 눌러서 바디 만들고 자, 스케치 눌러서요. 자, 이쪽 면 클릭해서 오케이. 지금 보면은 요 위쪽이랑 이렇게 일치하죠. 일치하니까 우리도 대충 이쯤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 그죠? 그래서 얘랑 얘가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80이다, 그죠? 80이고 여기서는 12다. 그러니까 40, 12다, 그죠? R은 5.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0, 얘는 12, 여기 R은 5, 이렇게. 그죠? 자, 됐으니까 이제 포켓으로 미러드로 빼겠습니다. 미러드. 두께 줘야 되겠죠. 두께가 3mm, 3mm다 그죠? 두께 3. 여기는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죠? 나중에 유니온 트림에서 없애버리면 되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이 형상이 그대로 나와줍니다. 이제 이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잘려야 되죠. 트림으로 포켓으로 해도 되고요. 이번에는 인터섹트 쓰는 기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이쪽 면으로 해서 오케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자, 도면 보면은 수직으로 내려와서 그죠? 이렇게 또 여기서 여기까지 R10이고 높이가 10이고 R이 8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R8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만큼 4만큼 내려와서 여기가 4, 여기랑 여기는 일치. 그 다음에 폭이 2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4고 10, 그 다음에 R이 8입니다. 그죠? R8. R8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2가 됩니다. 자, 대충 R8부터 그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R이 8이다. 8,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2, 이렇게. 12고 지금 여기가 R8이기 때문에 8이 16 하면 4만큼 모자라니까 R이 가다가 여기서 안 만나죠. 그죠? 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직선이고 이 직선이 얘랑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선을 꺼주는데 이렇게 딱 접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주게 꺼내가지고 잘라줍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얘는 대칭이죠. 요거라고 밀어 써서 수직축으로 클릭해서 또 주게 해서 잘라줍니다. 자, 요런 형상이에요. 지금 생겨먹은 게. 지금 일치가 안 하는데 얘가 아마 지금 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일단 나가서 얘 폭이 아까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고. 10이다 그죠? 10.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맞다 그죠? 딱 맞다. 자, 얘를 패드를 써서 쭉 뽑아줍니다. 뭐 한 넉넉하게 한 50 줘볼까요? 50. 지금 얘 두 개를 기능을 써야 되는데 하나에 그려버렸죠. 다시 자, 인서트 바디 하셔가지고 그린 거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해서 여기 클릭하고 붙여넣기. 그다음 얘는 원래 아까 필요 없으니까 지워줍니다.
그래서 얘랑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다 없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놈에서 우클릭 와서 인터섹트 하시고 얘랑 돼야 되겠죠, 그죠? 얘랑 오케이. 프리뷰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그죠? 저장 한번 하고, 자 이제 얘가 이쪽 부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클릭해서 다시 유니온 트림.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죠? 얘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자 페이스 투 리무브 클릭하시고요. 여기 없애야 되죠, 그죠? 클릭 프리뷰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잘려집니다. 이 기능이 되게 좋죠. 이 기능 안 쓰면은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아마 카티아 초창기에는 완전 초창기 버전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유저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런 기능들이 아마 생겼을 것 같네요, 느낌이. 자 이제 다 그렸고 이 하나의 파트에 지금 다 조립이 되어 있죠, 그죠? 붙었죠, 그죠? 자 여기서 제일 상단 파트 바디에 우클릭 하셔서 F 누릅니다. F 포커스 맞추고 자 대칭 시킵니다. 자 미러 클릭하셔서 이 평면으로 ZX 평면으로 대칭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원하던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평면은 필요 없으니까 우클릭해서 H 누르고요. 아이소메트리 뷰 누르고 Fit All In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랑 똑같죠, 그죠? 똑같이 그려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 오시고요. 이제 과제 29번도 마저 하겠습니다. 자, 과제 29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파트 디자인 다시 들어갔어요. 저장 과제 29번 29 저장. 자, 도면을 먼저 볼까요? 자, 이것도 뭐 보면 거의 두께가 일정하게 이렇게 생겼고 요런 기역자 브라켓처럼 생겼는데 홈이 두 개 나 있다, 그죠? 원폭 파져 있다. 여기는 구멍이 두 개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큰 거, 이 기역자부터 먼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진 거 그려서 유니온 트림, 또 여기 원폭 파진 거 그려서 유니온 트림, 홀 두 개 뚫고 이제 R 다 주면 끝나겠죠. 자, 먼저 기역자부터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기역자 그리기 위해서 이쪽 평면을 잡고 OK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끊고 이렇게 꺼줍니다. 여기가 R이 길이가 120, 그죠? 120, 높이가 60, 120, 높이가 60, R이 15입니다. 15, 15. 이렇게. 자, 1차적으로 형상은 이렇게 됐고, 패드로 좌우로 뽑아내면 되겠죠, 그죠? R을 먼저 주면 안 되겠네요. 여기 보면 여기는 R이 없잖아요, 그죠? R은 나중에 주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잡고 당기고 트림 이렇게 해서 패드로 두께 줘서 좌우로 미러드 익스텐드해서 해보겠습니다. 미러드 하지 말고 한쪽만 먼저 그릴게요. 한쪽 그려서 아까처럼 대칭 시키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100이다 그죠? 50만큼만 먼저 갑니다. 50. 두께는 여기가 20이다 그죠? 20. 오케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R이 들어갔죠? R15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기억자 그대로, 여기는 R15입니다. 자, R15고 여기는 바깥쪽 레디우스가 5mm입니다. 5mm. 5mm 줘보겠습니다. 여기 R15부터 먼저 줄게요. 자, R15 그 다음에 여기는 5mm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의 두께가 전체적인 두께가 2mm다 그죠? 2mm. 그래서 우리가 쉘 기능 써서 2mm 줘보겠습니다. 쉘 2mm. 그 다음에 제가 할 부분이 여기. 오케이. 한 개 빠졌네요. 빠졌을 때는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빼줘야 된다. 요렇다 그죠? 딱 반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한번 그려서 유니온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파트 바디 한 개 만들고요. 바디 인서트 바디. 자,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그죠? R을 쫙 주면 되겠죠. R 주고 여기도 두께가 이렇게 2mm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패드로 줄게요. 자, 인서 스케치 XZ 플랜으로 해서 오케이. 자, 사각형을 얘가 이렇게 파먹죠 그죠? 이렇게 파먹습니다. 얼마예요? 30. 요 끝까지가 30. 요 바깥쪽 끝까지가 50. 30, 50. 여기가 50. 여기가 30. 이렇게 됐다. 스케치 나가셔가지고 폭은 얼마예요? 폭. 여기가 56이다 그죠? 근데 얘는 이게 바깥이 경계잖아요. 여기도 바깥. 그러니까 두께가 2mm니까 좌우로 2mm 하면 60입니다. 60. 그래서 반은 30이다. 우리 30. 요 스케치 클릭해서 30. 요까지. 얘는 잠깐 숨길까요? 성가시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R이 15, 그죠? 15. 그 다음에 여기는 R8. 여기는 8. 아래쪽은 15. 8부터 먼저 주겠습니다. 8. 밑에는 15. 15. 오케이. 됐다, 그죠? 여기 반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께 2mm로 쉘을 줘야 되겠죠, 쉘. 자, 쉘 해서 2mm 하고
제거할 부분을 여기 이렇게 됐다 그죠. 자, 여기서 우클릭해서 H 눌러서 살립니다. 그죠? 이제 얘랑 유니온 트림 해갖고 살리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반틈. 자, 우클릭 하시고 제일 밑에 거에서 유니온 트림. 자, 우리가 제거할 부분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어디를 제거할 거예요? 여기. 그죠? 하나씩 해보면 돼요. 눌러서 프리뷰. 이렇게 하니까 여기 튀어나왔죠. 자, 여기도 다시 선택해서 클릭. 프리뷰. 그죠?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됐다 그죠? 오케이. 신기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R만 넣어주면 됩니다. R값만. 자, R이 얼마죠? 자, 여기 바깥쪽이니까 R 아웃사이드 라디우스 5mm입니다. 안쪽은 3mm. 자, 5mm 한번 쭉 넣어보죠. 자, 필렛 해서 클릭하면 다 잡히죠. 5mm. 안쪽은 3mm. 3. 오케이. 두께가 있으니까 바깥이 안쪽보다 2mm 커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여기도 다 2mm로 다 돌아오죠. 여기 3이고 여기 5니까 여기도 2mm를 타고 쭉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니온 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직선이 아니다 그죠? 휘었다 그죠? 이렇게.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휘었다 그죠? 요 기능이 스케치에 있었죠 그죠? 우리가 했는데. 먼저 형상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형상부터. 자, 이번에는 여기를 잡고 반대로 하고 다시 C. 이쪽에 H, Y로 놓고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각형에서 요 기능이 있었다 그죠? Cylindrical Elongated Hole. 클릭. 센터 잡고 그죠? 대충 이쯤 잡고요. 그죠? 여기 클릭.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센터 잡고. 자, 여기 클릭. 또 반대로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자, R 값은 지금 임의로 잡혔는데 R이 얼마냐 하면 R 13입니다. 13. R 13.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45고 지금 일직선인데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다 그죠? 45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5인데 뭔가 기울어졌죠. 요건 어떻게 잡냐면 여기서 클릭, 직선, 선 하나 준비해 가지고요. 아이고, 클릭, 클릭. 요 보조선 만들고요. 실선으로 얘랑 평행, 호리젠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딱 수평으로 딱 섰다 그죠? 섰고 자, 얘의 이쪽 방향의 위치를 교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5로 와서 R이 60이다 그죠? 자, R이 60입니다. 이거에 R이 60인데 지금 센터로 잡으면 안 됐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의 센터가 여기입니다 그죠? 자, 얘를 지우고요. 얘도 하나 또 지웁니다. 지워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놓을 거예요 이렇게.
난리 났네요. 처음에 잘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움직이죠 이제. 다시 얘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안되겠네. 자, 다시 이쯤에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센터를 잘못 잡았네요. 클릭, 클릭, 이렇게 클릭. 얘는 실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얘가 아까 13, 얘가 60, 여기서 여기까지가 45. 자, 직선 다시 꺼서요. 실선 만들어 주고 얘랑 호리젠탈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90. 95네요. 그죠? 95. 여기는 60 맞고 45, 13. 95, 95. 이렇게. 지금 위치가 이제 제대로 잡힌 거예요. 자, 홀을 나가서 그려도 되고 지금 그려도 되는데 설계하실 때 이제 이 홀의 위치가 자주 변경이 된다. 제품에 따라서 이 부품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외형은 똑같은데 다른 파트랑 조립이 될 때 제품 넘버에 따라서 홀 구멍이 자꾸 바뀐다면 홀을 나가서 뚫어주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뚫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여기 맞춰가지고 파이가 10입니다. 파이 10. 다이아미터가 10. 자, 이게 실선으로 바꾸고 이것도 반만 그려도 되는데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얘는 원바디로 한 번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인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똑같으니까 대칭 스케치에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얘도 이제 쉘 이용해서 두께를 줘야 됩니다. 자, 얘가 높이가 여기서 15입니다. 그죠? 15. 자, 패드로 15만큼 빼줍니다. 밑으로 빼야 되죠. 리버스 디렉션. 그래서 15. 아이고, 요 바디를 안 만들고 있네요. 인서트 바디. 패드 3를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해서 X.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붙여놓습니다. 얘는 지우고요. 따로 됐죠. 얘 좀 숨겨둘게요. 잠시. 자, 얘가 두께 2mm를 가지고 안쪽에 쏙 파져야 된다. 그죠? 되는데 참 쉘 기능을 써서 하기 전에 얘도 R이 있죠. 여기가 R. 여기가 안쪽이니까 바깥쪽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다. 그죠? 5. 여기가 R3이 되고 여기가 5가 되겠다. 돌아가면서 5를 줘야 됩니다. 자, 밑에 R 5mm 이렇게. 그 다음에 쉘 기능 써서 자, remove to face 이 부분 두께 필요 없고 그죠? 이렇게 해서 주면 여기도 두께 생기겠죠. 얘도 두께가 필요 없다. 그래서 OK 누르면 이렇게 형상이 됐습니다. 숨겼던 거 우클릭해서 H 눌러서 H 누르거나 여기 하이드 슬러시 쇼 이거 눌러서 다시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유니온 트림 하겠습니다. 유니온 트림
remove to face. 여기는 없애야 되죠, 그죠? 없애고. 여기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프리뷰를 누르면 이상하게 됐다, 그죠? 다시. 자, 유니온 트림, 다시 유니온 트림. 페이스 투 리무브. 여기 클릭해서 프리뷰 누르면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얘를 살릴 방법이 없네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안 되네요. 이게 통짜라서 안 됩니다. 자, 오케이. 눌러버리겠게요. 자, 이렇게 됐다. 여기서 우리 대칭을 써버리겠습니다. 자, 밀어 누르시고 여기로 이용해서 대칭. 얘는 어차피 같이 생겼으니까 중복돼서 없어지겠죠. 그죠? 자, 이제 나머지 R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 R이 5다, 그죠? 프리뷰 하면 이렇게. 여기는 R이 3입니다. 3. 이렇게 해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면이랑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똑같다, 그죠? 이렇게. 여기는 다 뚫려 있고 안쪽으로 쭉 뚫려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유니온 트림의 엄청 유용한 기능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기능 안 쓰고 이거 그리려면 애먹겠죠, 그죠? 장난 아닙니다. 이 기능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자, 잠깐 쉬시고 마지막으로 과제 30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 31번은 이제 과제로 나갈 겁니다. 31번은 그나마 좀 행상이 단순하죠. 이건 생각만 잘 하시면은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제출은 하셔야 됩니다. 자, 10분 쉬고 오십시오.